안녕하세요. 스마일 파트너 전 팀장입니다. 방문 요양 종사자분들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고민 타파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겪고 계신 어려움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타파 첫 번째 해결 게스트로는 이 분야와 센터장님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을 모셨습니다. 수급자 빵명부터 직접 시작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일 시니어 이진열 대표님입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 시니어 대표 이진열입니다. 저희 스마일 시니어는 전국 60개 정도 되는 지역의 센터장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센터장님들의 한 네트워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센터장님들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저희 직영점도 전국에서 적지 않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가 서울, 경기, 대구 지역에 5개 정도, 주간보호센터 3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연구도 직접 수입하고 복지연구사도 현재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제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센터장님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진열 대표님과 함께 제 주변 센터장님들께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고민, 가족요양 시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만났던 센터장님들 중에서 가족요양 시급 때문에 고민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가족요양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걸까요? 사실 저도 되게 공감해요. 저도 센터장님들 만날 때마다 가족요양 시급 진짜 올려야 되냐 그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대충 한 2020년도 말 정도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몇 개 기업에서 가족요양 시급을 정말 대폭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수가를 받는 것 100%를 거의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님들께 드리는 형국까지 왔더라고요. 이렇게 우후죽순 가족요양 시급을 많이 주고 고객들이 유치되고 그러면서 매출 볼륨이 점점 커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뭔가 이 가족요양 수급자를 뺏기고 있다, 뭔가 큰 기업들이 이 시장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가족요양은 이렇게 가족이 원래 케어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드리는 구조다 보니까 애초에 이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속속 들여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래도 센터장님들 입장에서는 수급자 늘리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족요양을 한 센터당 한 20-30% 정도씩을 가족요양을 하면서 그 위에 일반 요양을 쌓아왔는데 이런 가족요양의 경쟁력을 점점 시급 때문에 잃다 보니까 센터장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TV에서 이제 CF까지 나오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이렇게 센터장님들이 더 불안해하거나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저도 충분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모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이런 케어를 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케어하겠습니다, 무슨 기술로 케어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족요양 전국 시급 1등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터장님들 입장에서는 가족요양을 계속 뺏기기도 하고 시급 때문에 옮기는 곳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2021년도부터 2022년도 한 2년 동안에는 국민청원도 진짜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글도 많이 올라왔었죠, 사실. 그럼 대표님, 이제 개인 센터들도 가족요양 시급 이거 더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대처법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진짜 이거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센터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가족요양 시급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요양이든 일반 요양이든 요양보호사 시급을 계속 올려드리는 건 저는 그냥 방향성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처우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님 구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 만약에 시급을 올린다, 그럼 우리도 저는 올리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가족요양은 보호자가 이꼴 요양보호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양보호사님한테 시급을 많이 주면 가족분들께서 당연히 그 센터로 가기 마련 아니겠어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TV CF도 하고 있단 말이죠. 연예인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가족요양이 우르르 다 그런 회사에 넘어가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2021년 12월 기준으로 가족요양을 쓰시는 분들이
대략 9만 4천 명쯤 된다고 해요. 국내에서 가족요양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기업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에 한 7천 명 정도의 수급자가 그 본인들 서비스를 쓰셨다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더라고요. 그러면 1등이 가족요양 한 7천 명이라고 치고 나머지 회사들도 몇 개 있으니까 어림잡아 아무리 합쳐도 가족요양으로 기업들이 저는 한 2만 명쯤 했다고 해도 되게 많은 수준일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9만 4천 명 중에 2만 명을 뺀 나머지 7만 명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잘 보시면 선생님들도 가족요양 0명은 아니실걸요? 그걸 주변에 보면 가족요양 또 다들 동네 센터에서 받고 계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시급을 제일 많이 주는 곳이 TBCF도 하고 있는데 거기로 다 넘어가야 정상인데 다 안 넘어가더라. 사실 이제 그분들이 TV 광고를 뭐 안 보신 것도 아닐 테고 소문을 안 들은 것도 아닐 테고. 자, 그렇다면은 가족 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이 재가용 서비스에 정말 중요한 거,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가요양 서비스의 본질은요, 휴먼 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센터한테 때로는 조금 뭔가 어려운 부탁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집에서 지금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센터장님이 좀 차로 모시고 가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부탁들 아마 왕왕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저희가 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그냥 해드리는 거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저는 이게 재가요양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봐요. 센터장님들이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 댁에 그냥 가가호호 가끔 가서 과일도 깎아 먹고 같이 차도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저는 이게 재가요양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호자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휴먼 터치를 센터장님과 센터가 지금 대신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족요양조차도 저는 내가 월급을 받고 있지만 센터장님이 우리 집에 해주는 그런 휴먼 터치가 시급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시급 말고도 더 많은 휴먼 터치를 지금 고객들에게 주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 요양을 이제 아무래도 하더라도 긴급히 뭐 병원에 이제 모셔다 드릴 때 근데 이동 방법이 없는데 센터장님이 도와주시면은 그러면 되게 이제 많이 고마워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맞아요. 사실 이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재가요양 같은 경우는 일단 보호자 역할을 조금 대신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아마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시겠지만 가족요양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회사들 지금 몇 군데가 있단 말이죠. 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라운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산 청구를 안 하거든요. 전국에 수천 명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그 댁에 가보는 게 쉽지 않죠. 기업센터는 직접 찾아가거나 휴먼 터치를 하는 게 훨씬 적기 때문에 저는 시급만 보고 넘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센터에 이제 고객이 왔어요. 가족요양 쓰고 싶대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급을 뭐 얼마 정도 보고 오셨어요? 시급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시냐 물어보고 그렇다. 나는 시급 많이 주는 데 가고 싶다. 그럼 저는 그 고객은 깔끔하게 포기하셔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기업들은 마진을 역마진으로 막 수가를 다 주는데 그런 분들한테 쓰는 시간을 아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 같냐면 시급 말고 그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댁엔 가족요양도 사실 센터가 종종 가서 어르신 말벗 해드리고 위험 상황 때 우리가 또 한번 달려가 드리고 보호자님이 없을 때 우리가 뭔가 휴먼 터치 해드리는 게 사실 우리 센터의 본질이다. 그러니 시급 많이 주는 데 가시면 거기는 방문을 한 번도 안 할 거다. 만약 그게 좋으시면 시급 많이 주는 데 가셔라. 근데 우리는 시급은 조금 적더라도 센터장과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할 거다.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훨씬 큰 밸류다 라는 이야기를 보호자들에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우리 센터가 기업보다 훨씬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훨씬 더 가족요양이든 일반요양이든 그런 휴먼 터치의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이제 진심인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이진열 대표님께서 이제 조언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이제 언제든지 저희 스마일 시니어를 찾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센터장님들 그리고 센터에 근무하시는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 스마일 시니어는 개인 센터장님들의 경쟁력과 가능성에 베팅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센터장님들의 휴먼 터치가 산업의 본질이고 그게 진짜 경쟁력이라고 보는 거죠. 가족요양이든 앞으로 뭔가 기업형 브랜드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너무 쫄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업의 본질은 가격도 다 똑같고 솔직히 서비스 내용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휴먼 터치를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어르신한테 케어를 진심으로 하고 얼마나 어르신들에게 자주 찾아가고 전화하느냐가 저는 이 업의 진짜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센터장님들이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 주변에 있는 센터들 서로 약간 복 뜯어 주시고 우리가 기업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나는 휴먼 터치 더 잘하고 싶은데 행정 업무 하느라 진짜 이거 시간 뺄 시간이 없다. 그런 고민이 있는 센터장님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스마일 시니어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저희는 영업뿐만 아니라 행정, 요양보호사, 구인 모든 과정들을 다양한 무기들이나 솔루션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서요. 센터장님이 진짜 본질의 휴먼 터치에 집중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스마일 시니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센터장님들께서 많이 겪고 계신 고민, 가족요양 시급에 대해 이제 알아봤는데요. 나누신 이야기를 한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시급 경쟁 할 필요 절대 없다. 더 시급을 높이 준다고 하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의 본질은 결국 휴먼 터치다. 자, 우리 센터장님들께서 현재 모시고 계신 어르신들과 근로자분들 잘 모시고 케어하고 휴먼 터치를 높이는 게 각 센터가 가지는 경쟁력이다. 맞을까요, 대표님? 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그냥 저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진짜 저희는 뭐 기업에 밀리지 않고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센터님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네, 오늘 솔직한 이야기 나누신 이진열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대형 방문요양센터, 이 기업들이 등장하는데 개인 센터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갖고 계신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궁금하시다면 대한민국 1등 방문요양 성장 파트너 스마일 시니어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